그러면 생물의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생물이 한 번씩 와장창창 종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 때문에 생물 종이 줄고, 이렇게 줄어든 생물 종에 의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생물의 종이 늘어나게 되는, 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생물 대멸종을 보면 갑작스러운 지구 환경의 변화로 많은 생물이 아주 짧은 시간,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몇백 년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멸종하는 거를 대멸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대멸종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없어져 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 대멸종이 되더라도 살아남은 강한 자는 살아남겠죠.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은 종과 또 새롭게 출현한 종은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을 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중생대 말에 공룡들이 멸종을 했는데, 근데 공룡들 중에서도 큰 공룡이 있고 작은 공룡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큰 공룡하고 작은 공룡하고 여러분들 어느 애가 추위에 좀 더 잘 견뎠었을까? 얘네들은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큰 공룡이랑 작은 공룡이랑 어느 게 더 추위를 견디기가 쉬울까? 봄에 체표 면적이 넓고 털이 없으니까 어떻게 열을 다 뺏겨버릴 거 아니에요. 일단은 털이 있는 공룡, 깃털을 달린 공룡이 좀 더 유리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몸집이 큰 애보다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식물들이 과합성을 제대로 많이 못했단 말이죠. 햇빛을 많이 가려줘서. 그럼 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먹는 애가 살아남기가 유리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은 조금씩 살아남았을 거고, 그리고 같은 애들이라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좀 덜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빙하기가 찾아왔어. 그러면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살아남기가 힘들겠지.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찌됐든 간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항속성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중생대 말에 공룡이 멸종한 뒤에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을 했었던 이유도, 포유류는 대부분 뭘 갖고 있어요? 털을 갖고 있으니까. 이 털을, 인류도 처음에는 털이 복슬복슬했죠. 근데 털이 없어진 거지만.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게 된 거고, 이게 진화와 적응을 거치게 된 건데, 그래서 대멸종을 보면은 처음에 고생대에 한 번, 중기에 한 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된 게 3차 대멸종이고, 이때가 가장 많은 개체 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중생대 때 한 번,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대에 몇 번? 3번. 중생대에 몇 번? 2번. 근데 이거를 3차 대멸종을 고생대와 중생대를 구분짓는 경계, 5차 대멸종을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짓는 경계라고 해서 이걸 꼭 고생대에 포함을 안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총 5번의 멸종이 있었다. 자, 그래서 보면 1차 대멸종 고생대 중기예요. 자, 완종류, 산호, 삼엽충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다 바다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기온이 하강했고 빙하기, 그래서 빙하기가 되면은 해수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빙하가 생기니까 물이 얼잖아요. 물이 얼면 바닷물의 양이 줄어들고, 해수온이 내려가니까 해수가 어떻게 돼요? 열 수축을 하니까 해수면이 하강해요. 반대면으로 간빙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반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지? 그 다음에 2차 대멸종 고생대 중기, 어류, 삼엽충, 산호, 필석의 큰 피해, 해양의 무산소화, 그 다음에는 기온이 하강, 운석 충돌. 이게 해양의 무산소화는 왜 무산소화가 일어나냐면 안에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증식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산소를 너무 많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이상 증식하는 적조 현상이 돼버리면 물고기도 폐사하거든요. 안에 숨쉴 산소를 이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3차 대멸종은 삼엽충 절멸. 아예 싹 다 사라졌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비슷한 게 투구개라고 알아요? 예, 뭐 그렇게 생긴 거였어요. 약간 에어리언처럼 생긴 거. 자, 그다음에 해양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 그다음에 파충류와 육상 식물에 아주 큰 피해를 줬고, 이때가 바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났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일어나니까 온난화, 그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량도 줄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지구가 난리 버거지가 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 3차 대멸종, 이때가 가장 큰 멸종이었고, 그다음에 4차는 중생대 초에 암모나이트나 해양 파충류나 임의 폐류에 대한 심각한 피해, 이게 조개류예요. 판기와 분리에 따른 화산 활동 증가, 기후 변동. 그다음에 5차 중생대 말기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공룡이 대멸종한 거는 운석 충돌에 의해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지각 변동이나 큰 화산 활동이 바로 이 생물이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보통은 작용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탐구 리포트 봅시다. 대멸종 가설을 조사하고 타당성 평가하기인데, 자, 탐구 기출 보면은 다음 그림은 지질 시대 동안의 해양 생물 과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 종 분류를 하는 기준이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과예요. 과. 그러니까 종보다는 종속과죠. 무슨 과, 고양이과, 개과 뭐 이렇게 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시기에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판기아가 분리된 건 언제예요? 고생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A 시기는 고생대 초기니까 틀렸죠. B 시기에 공룡이 멸종했다. B 시기는 언제입니까? 고생대 말이잖아요. 공룡 아직 번성도 안 했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대멸종 이후에 한번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난 다음엔 다시 생물이 다시 증가하고, 멸종 후에 증가하고, 멸종 후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멸종 후에는 과의 수는 증가한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생물 다양성이 한번 증가해요. 네. 네, 생물 다양성이 한번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셀파 세미나에서 지질시대 기후변화 나온 거 한번 봅시다.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선판부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고생대 때는 빙하기가 있었고, 중생대는 없고, 신생대는 다시 빙하기가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고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대체로 온난한 거는 맞는데 빙하기가 없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온난했던 가장 대표적인 시대는 언제에 해당이 되냐면 중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신생대 말에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돼요. 4번의 빙하기하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빙기예요. 실제로는.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고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온난했죠. 선캄브리아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는 대체로 온난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기초 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이 2, 2번이 4, 3번에 4, 4번에 4, 5번은 1, 그 다음에 6번에 5, 7번에 2, 8번에 4, 9번에 5, 10번은 2, 11에 2, 12에 4예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11번 또 11번 밖에 없어? 11번 그림 가, 나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를 나타냈어요. 지금 판기아가 만들어진 거 2호 시기가 언제입니까? 고생대 말이죠. 그리고 가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의 분포랑 거의 비슷해요. 수륙 분포랑. 이 정도면 아마 신생대쯤 될 거란 말이에요. 가 시기에 육지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더 과거의 대륙분포다. 그렇죠. 고생되고 현재 수륙분포랑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서 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맞죠. 가시기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거시식물이 번성을 한 거는 언제요? 얘는 중생대란 말이에요. 중생대는 이렇게 대서양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건 신생대라서 예, 답이 아니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자, 1번이 3, 2번이 4, 그 다음에 3번은 3, 네, 4번에 2, 그 다음에 5번에 5, 6번은 1, 7번에 1,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4, 11에 4, 12에 1.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3번 봅시다. 그림은 지질시대의 길이를 나타냈대요. 지질시대에서 가장 긴 시기를 나타내는 가시대는 언제입니까? 선캄브리아 때죠. 그죠? 선캄브리아 시대고, 가시기의 지층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까닭 두 가지.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생물의 수가 적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뼈나 껍질처럼 단단한 부분을 가진 생물이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아 많은 화석이 손실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화석이 없었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척추동물의 진화 번성 정도를 나타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무화거류, 그 다음에는 연골어류, 그 다음에는 경골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조류류, 포유류, 이런 순으로 가게 돼요. 지질시대 동안 생물 다양성의 변화는 과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종이 많아졌죠. 그렇죠. 따라서 생물 다양성은 점점 생물 다양성이 증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골어류라고 하는 거 현재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뼈가 단단하지 않은 어류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홍어나 가자미. 얘네들은 물렁물렁해요. 상어도 연골어류예요, 여러분들. 상어도. 이빨은 단단한데 뼈 자체는 물렁물렁해요.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변한 까닭은 일단은 뭐예요?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큰 이유는 지질시대 동안 여러 번의 뭐가 있었어요? 생물 대멸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거나 또는 새로운 종들이 출현하면서 다양하게 진화한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5번. 남세균과 같은 미생물의 활동으로 형성된 퇴적 구조. 요거 이름이 뭐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남세균은 광합성 세균이다 라고 했어요. 위의 퇴적 구조로 추정할 수 있는 당시의 환경은, 얘는 일단 물속에만 사는 뭐예요? 그 광합성 세균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려면 일단 빛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고, 빛이 잘 들어오려면 심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바다였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이 번성하기에 적합한 온난하고 수온은 온난하여 수온은 높고 수심이 얕은 연안 환경, 연안 바다. 네, 이게 적절한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고생대 말에 형성된 초대륙을 나타낸 거예요. 초대륙 판게아죠. 판게아 이름, 그죠? 자, 초대륙의 형성이 고생대 말에 대멸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크게는 이 대규모 대륙의 이동으로 화산, 지진 같은 큰 지각 변동의 빈발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수륙 분포의 변화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륙과 대륙 사이가 원래 바다였는데 바다의 해안선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는 서식 환경의 급변, 이런 것들이 바로 대멸종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5번이요? 자, 그림은 가, 나, 세 지역의 지층 순서와 해양 생물 화석 산출을 나타낸 겁니다. 단,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층은 같은 시대에 퇴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암모나이트하고 바다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언제 표준 화석이에요? 중생대예요. 바다나리는 그보단 또 원시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대. 얘는 이거보다 더 먼저 쌓여 있죠. 아래 쌓여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인 거예요. 지층이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자, 고생대. 그럼 얘도 고생대. 그 다음에 얘는 중생대. 이렇게 되죠. 자, 보면은 지층 모양을 봅시다. 자, 순서로 보면은 그러면은 얘가 얘하고 같은 시대에 쌓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순서로 봅시다. 그러면 요거보다 얘가 제일 먼저 쌓였겠죠. 그쵸? 순서로 보면 1번, 2번, 얘 3번, 얘 3번이죠. 똑같이 3번, 그 위에 4번, 얘 암모나이트 쌓인 게 5번, 얘 4번, 5번, 얘는 그 위니까 6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사학 연구 법칙 중에 무슨 원리가 있냐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층 누중이 계속 누적해서 쌓인다는 소리인데, 즉 아래에 쌓인 지층이 먼저 생성이 된 거다.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거는 1번 지층이 있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가, 다에는 중생대에 퇴정된 뭐가 있습니까? 암모나이트가 있는 걸로 봐서는 맞아요.
자, 가의 지층은 아까 선생님이 아모나이트 어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조개류라고 그랬죠? 바다 나리는 누가 봐도 바다에 사는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셋 다 어디 있었다? 둘 다 바다 환경에서 서식을 했던 애다라고 예,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또 질문. 3번이요? 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줄 때 생물계의 큰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종이 많이 없어지는 지점, 또 새로운 종이 출현한 지점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요 C, D 사이에 보면은 가하고 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종이 됐고 다가 새로 출현을 하게 됐죠. 그쵸?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은 표준화석으로 제일 적당한 거는 사는 시기가 가장 짧았던 나 같은 경우는 표준화석으로 좀 적당할 것 같고,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거는 가장 사는 시기가 길었던 생물 같은 경우에는 시상화석으로 좀 더 적당하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CD 지층의 경계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쵸? 즉 많은 종이 멸종 또는 출현을 하는 경계, 요 시기가 바로 지질시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많은 아까 뭘로 가장 적당하다고 그랬어요? 시상화석. 그죠? 예, 표준화석은 얘하고 얘가 적당할 거예요. 생존 기간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짧아야 더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화석을 포함한 지층은 이 지역의 B 또는 C 지층과 동시대에 퇴적이 되었다. 그렇죠. 가가 포함이 됐으면 B, C 지층에 나왔으니까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에는. 그지? 그러니까 가화석이 나온 B, C 지층에, 결국에는 B, C 지층에는 가하고 라하고 마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B, C 지층이 퇴적되어 있는 요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있어요? 질문? 12요. 자.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해 수면의 높이 변화와 대멸종의 시기를 나타냈대요. 자, 해 수면의 높이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해 수면의 높이 변화가 빙하기하고 간빙기하고,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빙하기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해수면이 낮아져요.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되고요.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높아졌던 시기는 간빙기, 낮아졌던 시기가 뭐예요? 빙하기. 기온이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멸종 시기를 보면은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대체로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꼭 빙하기가 아니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온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간빙기가 있었다.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에 간빙기가 아니라 오히려 빙하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중생대보다 평균 해수면이 어떻게 됐어요? 중생대하고 신생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생대가 해수면 높이가 더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가 낮다는 대체적으로 평균 기온 자체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없습니까, 이제?